네, 이럴 때 시장이 안 좋을 때에도 좋은 종목에 대해서 공부는 미리미리 해둬야 되겠죠. 유망 종목들 찾아보는 시간 스몰캡 위주로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양증권의 미드 스몰캡 팀의 박민주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망 종목들을 우리가 시장이 조정받을 때 미리 살펴본다라는 컨셉으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기업은 어떤 곳 가지고 오셨어요?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쿠콘이라고 데이터 전문 기업인데요. 네. 이제 국내외 데이터를 수집해서 연결하는 API 플랫폼 업체고요.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B2B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대상을 좀 늘리기 시작했는데 네. 처음에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최근에는 공공기업이랑 핀테크 그리고 빅테크 플랫폼 등 대상 기업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 부문에는 데이터 사업 부문과 페이먼트 사업 부문이 있는데요. 이제 페이먼트 사업 부문은 쿠콘의 이제 캐시카우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데이터 사업 부문은 지금 유의미한 성장을 계속하면서 쿠콘의 실적을 좀 견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네. 네, 수익성이 좋은 데이터 사업 부분의 성장으로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 영위 이후에 이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19년도 이제 쿠콘의 이익률이 15% 정도였는데 이제 작년에는 30% 초반까지 상승하면서 이제 실적 견인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페이먼트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었고 데이터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긍정적인 실적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숫자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건가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사업 부문은 이제 매분기 이제 역성장 없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네. 연간 큰 폭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년에는 분기 평균 약 40억 원이었는데 이제 작년에 기록한 것을 보면은 분기 약 80억 원으로 이제 2년 동안 2배가량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률이 쭉 유지될 것 같다는 말씀을 이제 현실적으로 드리기는 힘들지만 이런 흐름은 계속 보여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작년 실적은 사실 시장 기대치를 조금 하회해서 네. 그걸로 인해서 주가도 좀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이제 본지정 라이선스가 좀 지연됐고 금소법 개정도 지연이 됐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쿠콘이 이제 주요 사업 부문이었던 대출 조회 서비스가 사용 감소 그리고 경기 침체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 감소로 인한 페이먼트 사업 부분 매출이 조금 부진했던 영향이 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그래도 회복이 좀 시작됐고요. 네. 이제 올해는 이제 작년에 좀 지연됐던 것들이 이연된 효과를 좀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도 뭐 시장이 좋진 않으니까 1.8% 정도 빠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은 바닥은 좀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이제 작년에도 좀 거시적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네. 좀 작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좀 부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시장 기대치 하회로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하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반해 사실 올해는 이제 규제랑 경기 리스크가 그래도 좀 하반기로 갈수록 해소될 거라는 이제 기대가 있어서 쿠콘의 실적은 사실 충분히 회복하고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 대출금리 인상 전망은 작년보다는 약화되면서 이제 조회 서비스 매출이 회복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연됐던 아까 일부 신규 서비스도 이제 올해 상반기 내에 모두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전문기관 본지정은 이제 지연됐지만 이제 작년에 예정되었던 것이 올해 1분기에 예정되어 있고 이게 민간 기업 최초로 이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이 지연되면서 아직은 관련 매출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상반기 내에 이런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소법 개정에 따라서 사실 원래 없었던 보험 등 다양한 상품으로서의 좀 확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시장 기대치는 사실 하회했지만 이제 마냥 사실 긍정적이진 않았잖아요. 네, 작년에. 그렇죠. 네, 그치만 이제 그런 외부 요인을 생각하면 좀 견고한 성장을 그래도 지속해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을 기대해 볼
기대해보고 좀 데이터 사업 부문의 고성장 쪽으로 이제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매수하기에는 좀 매력적인 지금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목표가는 제시를 해주지 않으시고 계신데 매수하기에는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러니까 한 상반기에 주가 측면에서도 좀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네, 이제 상반기에서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좀 거시적 환경이 좀 개선되면서 이제 실적 부분에서 좀 그래도 빛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서히 모아갈 수 있는 쿠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기업은 어떤 곳인가요? 네, 두 번째 기업은 루트로닉이라고 이제 미용 의료기기 제조하고 판매하는 네. 업체인데요. 이제 레이저랑 고주파 그리고 EMS 등등 이제 다양한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독일, 일본, 일단 중국의 100% 현지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들을 통한 수출 비중이 약 80% 정도 되는데 네. 이 중에 선진국 비중이 70% 이상으로 이쪽에서 좀 고가격, 고마진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 중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사이트를 넓혀가고 있고 특히 해외에서 좀 매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해외 수출을 하는 자랑스러운 또 기업인데 해외 수출 비중이 지금 매출에서 80% 이상, 그러니까 해외 실적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일단은 19년부터 좀 해외에 나가는 고마진 신제품이 좀 판매 호조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네. 그걸로 통해서 이제 매출액이랑 특히 이익률이 좀 크게 상승했습니다. 20년에 영업이익 흑전을 달성하고 또 21년에 순이익 흑전 달성하면서 해외 입지를 좀 강화했다는 것을 입증을 좀 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2022년 미국 지역에서 이제 전년 대비 약 2배 정도 이제 매출액 성장을 보였는데요. 예. 네, 이거는 이제 이미지 브랜딩에 좀 성공을 해서 이제 현지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제 좀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미국은 사실 작년에는 이제 타 지역 대비 금리라든가 이런 거시경제 영향이 좀 적었고요. 제품 레퍼런스가 이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좀 이제 브랜딩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환경 하에서 이제 영업 인력 충원도 계속했고 이러한 영업력을 강화했던 게 좀 큰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 이외에도 이제 유럽 지역에서도 대리점 채널을 통해서 매출이 증가 추세를 보였고요. 네. 근데 아쉬웠던 건 중국이랑 일본 쪽, 아시아 쪽에서 그렇죠. 성과가 좀 부진했었는데 이제 이거는 미주 지역 대비 환율이나 뭐 금리 등 거시경제 영향이 좀 컸기 때문이고 특히 중국 쪽에서는 작년까지도 좀 락다운 영향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이런 게 좀 부진했던 실적에 좀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루트로닉을 비롯한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이 네. 보여졌었잖아요. 고점을 찍고 지금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기대감이었잖아요. 네.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본격화될 수 있을까요? 실적에도? 네, 올해는 사실 이제 작년처럼 이제 락다운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확실히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영업도 계속 할 수 있고 마케팅 측면에서도 좀 강화를 할 수 있어서 이제 실적 상승은 사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리고 사실 아시아 쪽에서는 좀 영향이 있었는데 이제 미용 의료기기 업체가 그 거시 경제에 그래도 경기 침체에 그래도 좀 영향을 덜 받는 이제 업종이라서 예. 이제 그래도 상반기 주가 그렇게 유지를 했던 것 같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아시아 쪽에서 회복을 좀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실적 상승이라든가 주가 부문에서도 제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나 지난해 대비해서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세요? 제 전망으로는 이제 해외 직접 판매 쪽에서 좀 계속 호조가 일어나서 이제 매출액은 약 25%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도 2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제 미국 지역에서 프리미엄화는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인력 충원도 이제 계속 할 거라고 회사에서 말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영업력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미주 지역 추가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 지역에서의 회복이 매출 상승을 같이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마진 제품의 판매가 증가해서 수익성도 우상향할 전망이고요. 네. 네, 미국 지역 직접 판매를 위한 인력 충원 때문에 인건비 이슈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영업 인력들이 점점 숙련화되면서 매출 상승 속도가 이제 비용을 넘어서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점점 비용을 상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신제품을 내는 것도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동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올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업 강화랑 이제 신제품 출시도 하나 예정되어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장비랑 소모품 매출 함께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제 매출 규모랑 사실 성장성에 비해서는 아직 좀 동종 기업 다른 업체 대비해서 좀 저밸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요?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주가나 이제 실적 부분에서는 사실 뭐 리스크는 딱히 없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루트로닉도 유망하게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한양증권 미드 스몰캡 팀의 박민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